자, 이번 시간에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하고 똑같아요. 볼 게 없어요. 이거는 재평가 모형 뭐 계산형 문제가 나왔다 하게 되면 유형자산에 나오지 무형자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야부리용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몇 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형자산과 똑같습니다. 무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계산형 그런 것들 출제 안 됩니다. 유형자산에 되는 거예요. 자, 적용 관련해서 우리 선택 적용 얘기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패스. 그 다음 분류별 재평가 동일합니다. 유형자산하고 패스. 그 다음 재평가 빈도에 관한 얘기 똑같아요. 다만 거기 주의 하나만 보시면은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함으로 족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재평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문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의 불어사항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원가 모형은 당연한 거고 재평가 모형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최초로 인식할 때, 최초로 측정할 때는 취득원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거, 하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원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최초 인식 시에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말장난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 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그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뭐 당연히 뭐 활성시장을 기초로 해서 측정한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보호론의 그 적용 특수 사례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자, 재평가 모형은 자산을 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에 적용하나 다음에 특수 사례가 있다 해서 예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 일부 인식 시 나오고 있죠. 요게 우리 야부리 문제에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원가의 일부만 자산 인식 시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요 문구 하나 좀 챙겨 두시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참고사항, 뭐 정부 보조 취득 시인데 명목상 금액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원가가 아닌 명목상 금액으로 인식한 무형자산 정부 보조 시에는 자, 그러려니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재평가 손익에 대한 얘기 전체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패스. 이번 시간에 뭐 짤막하게 끝낼 겁니다. 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얘기 전체 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패스. 할 게 없죠. 자, 이제 활성시장 특수 사례라는 거 가볍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얘기가 동일 분류의 재평가 불가 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평가한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 뭐 똑같이 다 해야 되는데 활성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장부금액으로 그냥 표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원가에서 상각 누구계획과 손상차손 누구계획을 차감한 금액, 즉 장부금액이죠. 이 금액으로 표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구 정도. 그 다음 공정가치 결정 불가 시 나오고 있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데 공정가치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는데 자, 요거 우리 야부리 문제 나옵니다.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활성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재평가일의 재평가 금액에서 이후에 상각 누계획과 손상차손 누계획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부금액으로 표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야부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언뜻 생각하면은 그럼 재평가 모형은 적용하는 게 아니야. 원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야부리가 나와요.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해서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장부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밑에 봅니다. 그랬다가 언젠가는 공정가치가 이제 알 수 있게 될 때가 오겠죠. 자, 추후 공정가치 결정 가능 시 보시면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이후의 측정일에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자,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공정가치 결정 불가하다 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던 기업이 원가 모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공정가치가 결정 가능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재평가 모형을 제기한다. 끝. 됐죠? 자, 따라서 똑같은 얘기 밑에 이제 다시 봅니다. 공정가치 결정 불가 시에 이제 보론 보면은 재평가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더 이상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이거는 자산이 손상됐다를 의미한다 이런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이 손상되어 자산 손상에 따라 손상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말 참 더럽죠? 자, 어쨌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형은 무조건 재평가 모형은 어디? 유형자산.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부동산 쪽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봤었죠. 그 이제 투자부동산 쪽에서 무형자산은 재평가 모형, 계산형 못 나와요. 이거는 유형자산과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짚어드린 대로 우리 야부리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짚어드렸습니다. 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할 게 없어요. 깨끗하죠 지금? 깨끗하죠?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